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 반응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소개를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예, 셀프 소개. 반갑습니다. 네. 외부쇼에서 갑수쌤을 모시고 있는 네. 갑수형 옆에 개 허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우리 교영이 형님의 네. 이 워딩과 이런 방송을 좀 분석을 했는데 네. 댓글로 성시경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공헌력이 저희가 상당하시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댓글을 보고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달았을 줄 알고 흥분이 됐는데 추적 결과 공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는 공무원, 지인 공무원으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월요일부터 이제 형진이 형님 나오셨고 네. 그리고 화요일날 민기 형님 나오셨고 어제는 방송 천재 우리 수산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다양한 캐릭터들을 체화하고 배워야 방송 진행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허재무 씨를 모심으로 해서 뭔가 네. 완성을 하고 싶다, 방송.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정치 비상구가 정말 급하구나. 나를 부를 정도로 정말 급하구나. 이거 비상구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막다른 길이거든요. 막다른 길입니까? 네, 큰일 납니다. 네. 두 번째는 금요일날 힘을 정말 빡 주시려고 네. 목요일날 살짝 쉬어가는 코너를 저를 푸시게 아니에요. 내일 굉장히 MC가 좀 네. 전 누가 올지 매일매일 좀 상상하게 됐더라고요. 내일 오실 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이렇게 김이 빠질 수 있으니까. 김이 좀 빠지니까.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공개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중요한 분들 나오셨습니다. 먼저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당은 신인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많이 짧고 밀고 있습니다. 임팩트 있는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시죠? 배태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분들 모셨지만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그 브레이킹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님이 전격적으로 오전에 탈당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비상구가 이런 핫한 소식을 직접 먼저 전해야 된다. 두 분 변호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먼저 이현주 의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연결을 해서 탈당 심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바쁘실 네. 텐데. 바쁘시겠죠. 그렇지만 네. 정치비상구 전화를 받을까 말까.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입니다. 네네. 그 지금 스피커를 안 켜서 잘 안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구교영 정치비상구인데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좀 전해주셨어요. 네. 네네. 그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어쨌든 웬만하면 이제 좀 이렇게 네. 머물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 네.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행보를 보니까 특검법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네. 전혀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직할 체제로 간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네. 한 셈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네.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제가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출마를 하는 게 부끄러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울 정도다. 네. 그래서 저는 국힘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며칠 전에 제가 네네.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 1, 2주 된 것 같은데 근데 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또 특검법 맞습니다. 특권 행사가 있었고 네. 얼마 전에 해병대 사건에 대한 녹취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런 반응도 없고 한 걸 보고 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 나온 말도 없었잖아요. 맞죠. 사과의 변이라든가, 네, 뭔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거나. 정말 참을 수 없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전 정권 제가 문 정권이나 그 전에도 정권들을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뻔뻔한 건 제가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제가 이제 향후의 거치나 이런 게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결정이 되고 봐서 이제 정리를 할까, 아니면 또 만약에 불출마할 거면 당에 그냥 남아있으면서 불출마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어찌되든 저는 여기서 해방돼야 되겠다. 그러시군요. 그 네, 탈당의 그렇게 면에서 말씀하셨죠. 의원님 네. 말씀하시기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새누리당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네네. 어떤 부분이 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또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비주류들이 자기 의견들을 그래도 개진하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이 뭐 아주 흔쾌히는 아니지만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변명도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품위라든가 이런 거는 유지가 됐던 것 같거든요. 유지가 정치. 됐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자기 멋대로죠. 멋대로다. 네, 그냥 멋대로죠. 그냥 국민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죠,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지만 사실상 직할 체제이고 아바타랑 다름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취임 한 달 동안에 이제 의원 정수 축소 문제라든가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든가 뭐 어쨌든 나름대로는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걸로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문제의식을 강화시켰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만약에 일반 그냥 민간인이 했으면 모르겠는데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계엄하에서 군사정권의 이런 일부가 군인 출신의 정치인, 군사정권의 어떤 그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정치 개혁한다고 하면서 뭐 그런 걸 막 주장하면 그게 개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무섭게 느껴.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선언문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그 네. 검찰 기득권 세력의 문제를 또 지적을 하셨어요. 맞아요. 예.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카르텔이 어딘가요?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정권에선 적어도. 현 정권에서는 검찰이다. 네, 그렇죠. 아니 인사도 다 그들이 다 독차지하고 중요한 권력기관들은요. 금융감독, 또 뭐 국정원, 모든 뭐 방송통신감독, 모든 분야의 권력기관이란 권력기관은 그들이 다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 계시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권력을 좀 아시는 분이면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다라는 걸 아실 텐데, 네. 모든 정보가 그들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서울의 봄 영화에서 보면 보안사령관을 겸하면서 전두환이 모든 국가의 정보를 장악하면서 사실 이 독재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히 검찰 출신이 많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분야에 진출해 있는지, 그 세력들이. 네. 그래서 경찰, 검찰, 국정원, 방송통신감독, 그 다음에 경제검찰, 공정위, 금융감독, 이런 요소의 그 어떤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매우 심각하게 국가가 지금 어떤 정보 자체가, 권력기관 자체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가는 형국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독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연성 독재일 수는 있겠지만, 그죠? 네. 눈에 보이는 폭력은 없을 수 있지만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그냥 묵과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건 맞서 싸워서 이런 상황을 저는 막아야 된다. 네. 저도 이제 X세대거든요. 그런데 7, 8, 9세대 맏언니잖아요. 그런데 뭐 한동훈 장관이 뭐 X세대 자꾸 얘기하는데, X세대나 7, 8, 9세대 가장 큰 특징이 이런 내 정신이 지배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세대들이거든요. 문화혁명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내 정신이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 그것은 네. 파시즘이잖아요. 네. 굉장히 그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보편적 정서가 이런 검찰의 어떤 검찰의 그 권위주의적 문화 이거를 저희는 못 견디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제가 그 세대의 어떤 맏언니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정치를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하려면 맞서 싸운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은 원래 보수에서 얘기하는 자유하고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공교롭게도 그 앞서 탈당한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위원장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그때 그 검투사 정치를 비판을 했어요. 혹시 말씀하시던 검찰 기득권 세력의 문제와 뭔가 문제의식의 교집합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향후에 정치 활동을 그분들과 좀 연대 혹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저는 뭐 그분들을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어떻든 간에 보수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뭐 만약에 국회를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신당을 창당해서 같이 하는 것은 이게 회사로 치면 벤처 기업에 같이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협력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 그죠? 맞습니다. 네, 해가지고 또 잘못되거나 이게 또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과거에 바른미래당 해보셨죠? 네, 근데 그게 이거 정말 섣불리 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절감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응원은 하지만 어쨌든 그걸 제가 같이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하신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탈당 소식 접한 지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그럼 이번 총선에서 혹시 부산이나 수도권에 출마를 고려 중이신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좀 방향을 좀 정하셨습니까? 아니 우선은 제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할 건지가 먼저 정해져야 거기에 맞게 출마 여부를 정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워낙에 뭐 우리 선거제도 자체가 지역구 중심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 또 비례가 제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라고 판단하고 또 저는 뭐 안 나가도 되는 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 예컨대 뭐 지금 뭐 일단 해방되고 싶다 이게 컸기 때문에요. 네, 네. 뭐 나가는 출마하는 문제는 조금 천천히 고민하죠.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네네. 그런 좋은 얘기들 여기 정치비상구에 그 직접 나오셔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행보 응원 드리고요. 그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